이번 역회전을 이용해서 아주 확률 좋게 공을 일자로 세워서 일적구를 맞히고 튕겨내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의 방법에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일적구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지금 공 한 개 떨어져 있죠. 공 한 개나 반 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사용하면 되는데 공 한 개 이상 떨어졌다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의 방법은 내 공이 레일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공 한 개 이상 떨어지면 공의 안쪽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적구가 공 한 개까지만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 공은 2포인트에서 한 반 포인트 정도 요 안에 있을 때 역회전을 사용해서 회전 조절로 쿠션을 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두 칸 정도까지 위치했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적구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서 있어요. 그러면 레일을 타고 와서 맞아도 튕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적구가 일적구를 맞춰서 살짝 튕겨서 맞으면 좋은 위치,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역회전을 사용하는 당점 구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 공이 2포인트 근처에 있어요. 이런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상단 3팁, 그리고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럼 상단 2팁, 1포인트 근처 쪽에서 출발하면 상단 1팁. 자,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한 반 팁 정도 주면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면으로, 자, 이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2팁이면 되겠구나. 1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면서 기준을 잡아 나가면 돼요. 자, 1, 2적구를 치우고 당점 구간별로 공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빈 쿠션으로 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빈 쿠션 어디를 치냐? 1적구의 장축 코너점. 코너점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코너에 깊숙이 넣어서 원투 쿠션이 좀 빠르게 탈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면 좋아요. 자, 3팁 구간에서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자, 이번에는 지금 큐선이 한 2팁 구간에 있네요. 그러면 2팁. 이렇게 치면 레일을 타고 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내 공이 1팁 구간이 있습니다. 자, 코너 깊숙이 넣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자, 마지막 반팁 구간인데 반팁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느낌적으로 역회전 살짝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일을 타고 오게끔 이렇게 치면 레일 쪽으로 좀 붙어서 오죠.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일을 타고 가는 당점 구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코너 쪽에서 레일을 타고 가다가 공의 오른쪽 면만 맞으면 튕겨서 맞겠죠. 지금 당점 구간은 2팁 구간 정도가 되고 코너를 쳐서 일자로 이렇게 보내면 오른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고 일자로 오기 때문에 쉽게 튕겨서 맞겠죠. 그러면 설명한 대로 쳐볼게요. 이렇게 쉽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성공. 자, 이 배치 해결 방법이 왜 쉬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노잉글리시로 투뱅크 샷을 시도할 때는 정확하게 지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략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향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께가 절묘하게 맞아서 튕겨줘야 지금 득점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은 시도를 하지만 좀 두껍게 맞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밀려서 득점에 실패하는 거고, 자, 반대로 지금 투뱅크 샷을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얇게 맞아버린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딱 한정돼 있는 겁니다. 노잉글리시로 쳤을 때는. 하지만 오늘의 방법은 출발이 코너죠. 코너에서 오른쪽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코너에서 투쿠션이 맞고 공이 일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되게 광범위해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좀 두껍게 맞아도 되고 얇게 맞아도 되고. 한번 제가 사구 치듯이 한번 쳐서 맞춰볼게요. 얇게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얇게 맞아도 가볍게 튕겨주면서 지금 득점에 성공하죠. 조금 두껍게 맞추면 살짝 더 튕겨서 이번엔 직접 맞았죠. 오른쪽 두께에 대한 범위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조건에 충족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놓고 내공 위치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응용 배치를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1, 2적구는 오늘의 배치랑 동일한 상태고 지금 내공이 자, 2틱 구간에서 3틱 구간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풀이 방법대로 코너를 쳐서 일자로 오게끔만 만들고 그러면 오른쪽 두께가 맞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득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투팁 구간이죠? 내공이 투팁 구간이니까 투팁에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와서 득점에 쉽게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3뱅크 샷으로 뭐 맞춰서 득점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코너로 쳐서 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출발해서 레일을 타서 오른쪽 두께가 지금 공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두께 절반 두께가 용이하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튕겨서 득점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점 구간은 3팁 구간이네요. 그러면 3팁 구간이니까 3팁 주고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두께가 맞으면서 지금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지금 노잉글리시로 친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득점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일자로만 갈 수 있다면 오른쪽 걸리면 거의 득점 됩니다. 지금 당점이 투팁 구간이죠. 투팁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배치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1적구는 쿠션에서 한 공 한 개가 좀 못 미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적구는 1적구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점은 원팁 구간 정도 되네요. 그럼 원팁 주고 코너 깊숙이 치면 이렇게 일자로 오면서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약간 난구성 배치예요. 지금 다른 풀이법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지금 투뱅크인데 오늘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오른쪽 면이 맞으면 바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구가 지금 많이 위에 있지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점 구간은 투팁 구간이죠. 투팁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탁 튕겨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배워볼 레슨 내용은 산체스 투뱅크 시스템입니다. 아주 예전에 빌리에즈 TV가 막 생겨날 때 그때 산체스 선수가 그때는 머리에 숱이 좀 많았어요. 그때 빌리에즈 TV에서 레슨을 했던 내용이라 산체스 투뱅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는 알고 있지만 구장에서 치는 분들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상단캠으로 왔습니다. 이제 설계하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1적구와 내공에 이 선을 하나 딱 그어요. 이 선의 중심부를 찾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가운데를 딱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찾았죠? 이 점에서 코너를 잇는 선을 하나 딱 긋는 거예요. 코너를 그을 때는 어떤 이 점이 아닌 정확한 이 코너를 긋습니다. 자, 이 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자, 이 선에서 내공까지 평행하게 딱 선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선을 12시 무회전을 주고 편안하게 쳐주시면 공의 안쪽 면이 맞으면서 투뱅크 샷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해봤더니 한 3.5에서 4 정도 되는 포인트를 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무회전을 줘야 되겠죠. 쳐주면 안쪽 면이 맞으면서 쉽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설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하지만 실전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 중심부를 찾아서 코너의 선까지는 잘 이었는데 내공까지 오는 평행 이동하는 것 자체에서 선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동을 안 해서 조금 오차가 적겠지만 내공이 막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죠. 요때 정확하게 평행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적과 내공의 중심부를 코너로 이어요. 이때 바로 큐선을 이동하지 말고 내가 프레임 포인트 몇에서 출발한지
꼭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13포인트에서 코너를 향합니다. 그러면 13이란 포인트를 외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단 눈대중으로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딱 이동을 했더니 한 17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 17에서 13을 빼면 4가 되죠. 그러면 내가 4를 보고 있어야 정확하게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13에서 코너를 향하는 기울기와 17에서 4를 향하는 기울기가 똑같이 평행하게 기울기가 맞춰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7포인트에서 4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득점에 성공!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무회전을 정확하게 못 치는 거예요. 정확한 라인을 설계를 해놓고 회전이 들어가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장에서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공을 원포인트 선상 이렇게 딱 놔볼게요. 정확한 무회전을 친다면 원포인트를 치면 원포인트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저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뱅크샷을 칠 때만 사용하세요. 보통 우리가 뭐 원포인트를 겨냥해서 치거나 뭐 공을 치거나 할 때 이제 무회전을 겨냥해서 마지막 시선을 원포인트나 공을 향해 치죠. 하지만 치는 과정에서 뭐 손목이 틀어진다든가 아니면 당점 겨냥에 실패해서 회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을 칠 때는 시선을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내공의 무회전 당점을 확인하고 시선을 내공을 보고 치는 거예요. 당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면 지금 거의 정확하게 무회전으로 원포인트로 돌아왔죠.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자, 투뱅크샷 설계 요령과 평행 이동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무회전을 정확하게 주는 방법까지 자, 설명을 드리셨죠. 이제 다양한 배치를 넣고 그 방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일적과 내공에 선을 잇죠. 중심부를 찾아요. 이렇게 선을 잇고 중심부가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코너를 딱 잇습니다. 이을 때 아까 명심할 부분, 출발하는 프레임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한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서 평행이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4포인트 정도 되고 저기 2포인트를 겨냥하게 되네요. 그럼 같은 기울기죠. 그럼 2포인트를 향해서 규선을 정렬하고 자, 정확한 무회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내공만 보고 그냥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해볼게요. 지금 각도가 조금 커졌어요. 공의 중심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잇고 공의 중심부를 이렇게 찾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공 두 개의 시선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부를 찾아도 돼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코너를 딱 이어요. 프레임 포인트 꼭 확인하시고 자, 지금은 한 23포인트 정도에서 내공이 출발하네요. 이 상황에서 자, 평행이동을 합니다. 쭉 가겠죠. 그러면 27 정도 오고 4포인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23에서 코너로 가는 같은 기울기로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럼 27포인트에서 4포인트를 향해 딱 큐선을 정렬을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회전이 들어가면 공이 확 돌겠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공만 보고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적구가 공 한 개 반 정도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적구를 맞고 공이 약간 튕겨줘야 되겠죠. 너무 부드럽게 툭 쳐버리면 공이 안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살짝 줘서 일적구를 맞고 공이 살짝 튕겨주는 느낌으로 샷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설계할게요. 설계는 동일합니다. 일적구와 내공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코너를 딱 이어요. 이었더니 지금 프레임 포인트 한 21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여기서 평행이동을 딱 가요. 가면 한 2포인트가 이동해서 출발은 23, 바라보는 곳은 2포인트가 돼서 같은 기울기를 맞추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무회전을 치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좀 튕겨줘야 되니까 약간의 임팩트를 줄게요. 이렇게 탁 튕겨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엔 배치를 장쿠션으로 이동해 봤어요. 설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장쿠션은 공의 중심부를 찾는 거리가 좀 길어져서 그 찾는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쉽게 찾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내공의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일적구의 포인트는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네요. 그러면 한 4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요 2포인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심이 되겠죠. 거기에서
선을 딱 이으면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중심을 찾았죠? 중심에서 반대편 코너를 딱 이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프레임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지금은 24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24에서 평행이동을 쭉 가요. 그러면 26 정도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2포인트를 바라봐서 동일한 기울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큐선을 정렬해야 되겠죠. 2포인트를 바라보고 이제 무회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배치일 수도 있어요. 거리가 멀고 각도가 크죠. 하지만 우리는 공략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치면 됩니다. 일단 일적구와 내공의 공의 중심부를 찾아요. 지금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코너를 딱 있습니다. 있고 나서 꼭 프레임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20에서 출발하네요. 자, 20포인트에서부터 평행이동 갑니다. 쭉쭉쭉쭉 가죠. 많이 가요, 이번엔. 자, 1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30포인트에서 저기 10포인트를 겨냥하는 선에 내공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울기가 되겠죠. 이제는 무회전만 잘 주면 됩니다. 자, 이런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해요. 자세도 안 좋죠. 자, 원포인트 겨냥하는 시선과 큐선을 정렬하고 무회전을 겨냥한 다음에 내공을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득점에 이렇게 성공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엄브렐라 시스템은 계산법이 5&1/2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숫자값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5&1/2 시스템의 어떤 계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5&1/2 시스템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엄브렐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2쿠션에서 3쿠션으로 향하는 선을 확인합니다. 1:1 비율이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45도 선이 있는 거죠. 1포인트에 1포인트, 2포인트에 2포인트, 3포인트에 3포인트, 코너 점에서 이렇게 40포인트를 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40포인트를 잇는 선이 있고 이 안에 삼각형이 있죠. 그 안에 일적구가 위치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1 기준을 아셨다면 이제 당점을 알려드릴게요. 구간별로 당점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니까 외우기 쉬워요. 0부터 25까지는 무회전을 줍니다. 근데 무회전인데 역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 회전 같은 당점을 주면서 무회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역회전을 방지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5포인트가 이렇게 늘어난 요 구간에는 원팁 회전을 줍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 도착했을 때는 2팁, 요 마지막 40까지 올라오는 요 마지막 구간은 3팁 회전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1 기준선을 알고 도착하는 구간마다 당점을 알고 그리고 5&1/2 계산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 설계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1:1 기준선을 확인해서 공의 끝면, 그러니까 끝면을 겨냥해야 오면서 거의 절반 정도의 두께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끝면의 선을 딱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지금은 20이 되겠네요. 20으로 도착할 수 있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당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0부터 25는 무회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점이 무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5&1/2 계산 방식으로 20의 라인을 찾습니다. 지금은 50에서 출발해서 30을 향하면 20에 도착하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치면 되는데 임팩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간 활발하게 쳐주는 게 좋아요. 너무 천천히 치면 원쿠션에서 너무 반발 없이 내려가서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되게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염없이 좀 길어져 버리죠. 그러면 임팩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너무 세게 쳐도 안 되겠죠. 그냥 원 쿠션에서만 어느 정도 반발력이 살짝 먹을 수 있는 스피드를 주면 됩니다. 자, 임팩량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딱 원하는 면이 맞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볼게요. 당점이나 임팩 같은 게 정립이 됐다면 내공의 위치만 달라지면 이제 라인만 확인해서 똑같이 치면 됩니다. 지금 1, 2적구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20 도착이죠. 내공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5&1/2 계산식으로 20을 도착하는 라인만 찾아내면 돼요. 지금 40 출발해서 20을 바라보는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내공 출발이 긴 쪽에서 출발해요. 지금 60에서 40을 향하는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20 쪽에 도착하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는 1, 2적구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볼게요. 먼저 1대1 기준선을 확인합니다. 이런 라인도 있고 뭐 이런 라인도 있죠. 공의 옆면에 딱 걸려야 되니까 지금 30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되겠네요. 아까 30 쪽에 근처에 있을 땐 회전이 어느 정도였죠? 원팁 회전입니다. 그럼 당점은 이제 원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이브앤하프 계산으로 30을 도착하는 라인을 찾습니다. 지금 코너에서 20을 바라보면 50 출발이고 20이니까 30 도착이죠. 이 라인에 원팁 당점으로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옆면이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짜릿하죠? 이번에는 도착값은 동일한데 내공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5.5 계산식으로 40 출발에 10을 향해 치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는 60 출발에 30을 향하고 원팁 당점으로 치면 되겠죠. 쳐볼게요. 득점에 이렇게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지금 1, 2적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볼게요. 먼저 기준선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1대1 이 라인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합니다.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돼요. 저쪽에도 5 이동했고 이쪽에도 5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35가 되겠네요. 아까 35 도착일 때는 당점이 뭐였죠? 2팁이었습니다. 이제 5.5 계산 방식으로 35 도착을 찾으면 되겠죠. 50 출발해서 15를 향해 가는 라인을 확인해 보면 35 도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정해졌죠? 15를 보고 치고 2팁 당점에 아까 임팩량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도착 지점은 35로 동일합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이 한 40에서 5를 보는 라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2팁 당점으로 5를 향해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이번에는 내공이 긴 각에서 출발합니다. 한 60 출발해서 25를 보는 라인이 있네요. 25를 보고 2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도 1, 2적구 배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 라인, 1대1 기준 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40을 향해 오는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그럼 도착값을 40으로 읽습니다. 40일 때 당점은 뭐였죠? 3팁이었습니다. 이제 3팁 당점으로 5.5 계산을 해서 그 라인대로만 보내면 되겠죠. 40을 도착하는 라인을 찾아볼게요. 50 출발에 10을 향하면 되겠습니다. 임팩량은 동일해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 출발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인만 확인하면 되겠죠. 40 도착이니까 지금 45에서 5를 향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치면 돼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이 긴 각에서 출발합니다. 60에서 20을 향하는 라인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거 너무 좋네요. 자, 뉴 엄브렐라 시스템, 여러분 당점 조절만 잘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었죠.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응용 배치들을 놓고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왔습니다. 지금 딱히 쉬워 보이는 초이스가 없죠. 근데 오늘 배워본 엄브렐라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확인해야 되겠죠. 기준선, 1대1 기준선이 이런 기준선이 있고 이런 기준선이 있는데 공까지 이렇게 평행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공 끝면까지. 그러면 도착이 한 35 정도가 되네요. 그럼 35니까 당점은 2팁 당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5.5 라인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50에서 15
근데 공이 없죠? 그럼 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건 평행 이동이 아니고 짝을 맞춰서 비율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52에서 출발해가지고 17을 바라보는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35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그 두께가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이 배치 지금 되게 난군데 투뱅크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노란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만 잘 맞추면 연장 라인에 코너 쪽에 짧게 가도 되고 뭐 좀 밀려서 길게 가도 맞겠죠.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안으로 맞출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본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대1 라인을 찾으면 지금 40 도착이 되겠네요. 그럼 40 도착일 때 당점은 3팁. 그리고 5.5 계산으로 40 도착을 찾아야 되겠죠? 50에서 10이고 거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52에서 12를 바라보는 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12를 3팁으로 치면 되겠죠? 이제 자신감 있게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투뱅크 바깥으로 걸어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방법을 공부해 볼 건데 공부하기 앞서 어떤 조건에서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일적구 위치에 대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반대편 코너에서 네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이어봐요. 이어보면 이 안쪽 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이 삼각형 안쪽에 일적구가 위치될 때 오늘의 방법으로 쉽게 칠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굳이 투뱅크를 안으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옆 돌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 뒤돌리기나 원뱅크 너어칭이나 앞돌리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초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모두 안 되는 어떤 조건. 근데 일적구의 바깥쪽 두께만 맞으면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게 바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칠 거냐 하면 여러분들 산체스 투뱅크 시스템 기억이 나시죠? 예전에 저희가 레슨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체스 투뱅크 시스템을 치는 요령, 그 요령을 약간 응용해서 이제 바깥쪽 두께를 맞춰낼 겁니다. 자, 산체스 투뱅크가 어떤 거였죠? 이적구가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요 안쪽에 있다면 지금 투뱅크로 안쪽 두께를 맞추면 아주 확률이 좋겠죠. 그런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일적구와 내공을 잇는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의 중심부에서 반대편 코너에 또 선을 그어요. 그 선을 내공의 중심부까지 쭉 평행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한 원쿠션 지점을 무회전으로 그냥 편안하게 쳐주시면 안쪽 두께가 잘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안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죠? 이게 산체스 투뱅크 시스템이었어요. 이제는 안쪽 두께가 아니라 바깥쪽 두께를 맞춰야 되니까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자, 이제 뭘 바꿔줘야 될까요? 무회전이 아니라 느낌 회전 한 반팁 정도의 회전만 추가를 해줍니다. 반팁 정도의 회전을 주게 되면 많은 회전은 아니에요. 원쿠션에 적당한 회전이 먹으면서 각도가 살짝 만들어지고 바깥쪽 두께가 아주 수월하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수월하게 맞으면서 깔끔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내공을 좀 옮겨놓고 똑같이 설계를 해볼게요. 한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지금도 바깥쪽 두께가 맞으면 확률이 높죠. 자, 설계를 하겠습니다. 일적구와 내공을 잇는 선의 중심부에서 코너를 딱 이어요. 잇고 여기서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딱 했더니 지금 원쿠션 지점이 5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5포인트를 반팁의 느낌 회전만 주고 치는 겁니다. 그럼 안쪽 두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죠? 이렇게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보면 배치가 좀 까다롭죠? 근데 투뱅크 바깥으로만 걸 수 있다면 뭐 이런 형태로 날아갈 겁니다. 그럼 사고 치는 느낌으로 평범한 두께가 맞으면 이쪽 근처로 분리가 되겠죠. 이쪽 근처로 분리만 되면 3쿠션 맞고 이적구를 향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 두께만 걸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법대로 중심부에서 코너를 긋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살짝 시키면 뭐 1포인트, 1.5포인트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고기를 느낌 회전만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만 보시면 뭐 산체스 투뱅크랑 다를 게 없는데 회전만 조금 추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일적구가 막 허벌나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허공에 막 떠 있습니다. 이런 때도 바깥쪽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느낌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만 배웠죠. 하지만 일적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먼저 우리가 조건에 큰 삼각형이 있었죠. 그 삼각형을 포인트별로 한 4군데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원포인트와 코너, 투포인트와 코너, 세 번째 포인트와 코너를 이으면 지금 삼각형으로 4군데의 구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느낌 회전을 주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구간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원팁이란 회전을 줄 겁니다. 세 번째 삼각형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투팁 회전을 주고 마지막 삼각형에 있으면 3팁 회전을 주게 되면 바깥쪽 두께를 아주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치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먼저 일적구가 위치된 삼각형이 원팁 구간이죠. 아, 그럼 회전을 원팁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내공과 일적구가 떨어진 그 중심에서 코너를 잇는 선을 긋죠. 거기서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원쿠션 지점 찾을 수가 있죠. 자, 원쿠션 지점은 한 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포인트를 원팁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믿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득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배치도 마땅히 초이스할 게 없죠. 일적구 노란 공으로는 별로 칠 게 없습니다. 일적구를 빨간 공으로 해도 넣어치기 정도 보이는데 지금 브릿지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뱅크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날아가서 지금 안쪽 두께가 맞는다면 사고 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요 근처로 잘 가겠네요. 그냥 평범하게 바깥쪽만 맞춰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적구의 위치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원팁 구간의 삼각형에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심부에서 코너에 선을 긋고 평행 이동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쿠션 지점이 한 1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 원팁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쉽게 쳐내는 거예요. 자, 지금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배치 좀 까다롭죠. 하지만 투뱅크로 바깥으로 걸 수만 있다면 약간 사고 느낌으로 금방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일 먼저 당점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일적구에 위치된 데가 지금 투팁 구간이죠. 투팁 회전을 주면 되고 이제 원쿠션 지점 찾으면 됩니다. 일적구와 내공에 떨어진 중심부에서 코너에 선을 긋고 평행 이동을 딱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원쿠션 지점은 한 4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4포인트를 투팁 회전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원활하게 득점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TV 보다 보면 PB 경기에서 쿠드롱 선수 아시죠? 그분이 투뱅크 걸어치기를 엄청 잘 칩니다. 이런 배치에서 멋지게 성공을 시키곤 해요. 우리도 한번 설계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가 위치된 곳은 투팁 구간이에요. 회전은 투팁이죠. 일적구가 내공에 떨어진 중심부에서 코너에 선을 긋고 평행 이동을 딱 시켜서 원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지금 원쿠션은 한 1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1포인트에 투팁 회전으로 쳐볼게요. 이쪽으로 걸리면서 멋지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뭐 3뱅크 샷을 넣어서 약간 튕겨가지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뱅크 공부하고 있죠. 바깥쪽 두께가 맞아도 아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일적구가 위치된 곳이 지금 3팁 구간이죠. 3팁 구간에서는 회전을 잘 살려서 원쿠션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쪽 두께가 원활하게 맞아요. 원쿠션 좀 찾기 쉽죠. 지금 일적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의 코너에서 살짝 앞에만 쳐주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걸리고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오늘 가져온 레슨은 투뱅크 샷을 이용한 안다리 걸어치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투뱅크로 안으로 딱 걸어가지고 공이 딱 끌려서 딱 맞는 그런 배치 아시죠? 이 배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투뱅크를 걸어서 안쪽 두께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원쿠션 지점을 몰라서 다들 실패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조건입니다.
자, 먼저 일적구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단쿠션에서 원포인트, 장쿠션에서 원포인트를 이렇게 있는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고 그 가운데를 쫙 가르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일적구가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 위치될 때 사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삼각형 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안으로 걸어도 지금 안쪽 두께를 맞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일적구가 나란히 있거나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각이 코너로 보이는 정도로 바깥으로 빠져 있을 때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올라가서 코너가 접전으로 보인다 이러면 요 더 앞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당점은 회전은 투팁을 고정할 겁니다. 근데 분리 각도를 위한 상중하 당점은 조금 감각적으로 응용을 해나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안쪽 두께를 맞출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방법은 안쪽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뭐 얇거나 두껍거나 조절하면서 맞추는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절반 두께로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적과 내공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일적과 내공은 일자 형태로 서 있죠. 자, 이렇게 일적과 내공이 일자로 서 있을 때 장쿠션과 단쿠션이 만나는 이 코너에 보면 가르마선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가르마선의 연장을 일적구가 관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코너를 치면 안쪽 두께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너를 치고 당점은 중단 툭팁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안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죠? 자,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치를 놓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도 일적과 내공은 일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마선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르마선의 연장을 딱 확인했을 때 일적구가 지금 중심부를 지나지가 않아요. 중심부까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장쿠션 0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칭되는 점인 단쿠션 0지점을 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가르마선을 공의 중심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 출발하는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칭되는 데를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보다 분리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당점을 조금 올려서 칠게요. 상단 투팁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단쿠션 0지점을 향해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끌리는 효과가 나죠.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적과 내공은 일자 형태로 서 있어요. 가르마 선을 딱 확인하고 공의 중심부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중심부까지 딱 이동을 했더니 코너와 장쿠션 0지점 중간에서 딱 중심부를 가르는 선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대칭되는 데를 치면 되겠죠. 코너와 단쿠션 0지점의 중간을 딱 바라보고 치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점은 높은 당점을 써야 되겠죠. 분리각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당점의 높낮이를 왜 구분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꿀팁도 치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배치인데 아까 중단 당점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내공을 치게 되면 지금 코너 쪽에서 출발을 했었죠. 이렇게 이적구를 향해서 한 반두께 정도 맞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구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일적구를 반두께를 맞추고 단쿠션으로 맞추기 위해서 당점이 어디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은 한 중단 당점이면 충분히 쉽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이런 배치에서는 제가 상단으로 좀 끄는 느낌을 줬습니다. 자, 이 배치 또한 코너 쪽을 쳐서 이적구를 한 반두께를 맞춰서 칠 거예요. 이렇게 날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요쯤에서 지금 일적구를 맞추려면 반두께에서 이쪽으로 좀 이제 끄는 느낌이 납니다. 하단을 줘야 되겠죠? 하단 당점으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끄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금방 사구를 치는 느낌으로 쳤을 때는 하단을 줬는데 왜 투뱅크 샷을 칠 때는 상단을 줬냐? 왜냐하면 저쪽에서 상단을 줘야 쿠션이 맞고 날아갈 때는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 구름이 이쪽에서 상단으로 오죠.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하단의 구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상단 당점을 주고 쳐야 공이 약간의 전진구름이 생기면 이쪽에서 반대의 옆구름이 생기면서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적과 내공이 일자로 서 있을 때는 원쿠션 지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당점을 위에를 줘야 될지 중간을 줘야 될지 밑에를 줘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적과 내공이 일자로만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원쿠션 지점을 응용하는지 그것도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배치를 보면 일적과 내공이 일자죠. 이때는 가르마선을 일적구의 중심분까지 이동을 하고 프레임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대칭되는 점을 원쿠션으로 찾았었죠. 근데 내공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럴 때도 간단해요. 가르마선을 이제 중심부가 아닌 공의 왼쪽 끝면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끝면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가르마선이 딱 걸려 있네요. 그렇다면 코너가 원쿠션 지점이 된다는 거죠. 약간의 끌림이 필요하니까 상단 쪽에 투팁 회전을 주고 코너를 치겠습니다. 그럼 안쪽 두께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 자, 이 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과 내공이 서 있는 모습은 내공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일적구의 가르마선을 왼쪽 끝면에 맞춰야 되겠죠. 가르마선을 왼쪽 끝면까지 딱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을 했더니 장쿠션 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원쿠션 지점은 대칭되는 단쿠션 0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각이 지금 많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죠. 좀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상단의 투팁 회전에 어느 정도 임팩트까지 줘서 좀 끌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확실하게 끌리면서 투뱅크 샷으로 멋지게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공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뭔가 원쿠션 지점을 찾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간단해요. 아까 일자일 때는 가르마선을 공의 중심부를 확인했죠. 이제는 공의 오른쪽 면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가르마선을 공의 오른쪽 면까지 이제 이동을 시키죠. 그렇다면 지금 장쿠션 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네요. 그렇다면 대칭되는 지점인 단쿠션 0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각을 위해서 지금 분리가 많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중단 당점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원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일적구보다 내공이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마선을 일적구의 오른쪽 끝면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가르마선을 일적구의 오른쪽 끝면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장쿠션 0포인트에서 한 2, 3포인트 위를 바라보고 있네요. 대칭되는 데는 단쿠션 0포인트에서 한 2, 3포인트 앞을 바라보고 쳐주면 됩니다. 분리를 위해서 중단 당점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원쿠션 지점을 찾았으니까 자신 있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쳤더니 자신있게 들어갔습니다. 성공!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지금은 일적구보다 내공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르마선을 일적구의 안쪽 면, 그러니까 왼쪽 끝면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라인을 이동해서 끝면을 맞췄더니 코너 0지점보다 한 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데를 원쿠션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생각할 게 원투 쿠션이 맞고 공이 맞은 다음에 단쿠션까지 끌기에는 좀 분리각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점 조금 내려서 이쪽 장쿠션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직접 맞아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쿠션으로 맞아도 되는 높은 확률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낮은 당점으로 칠게요. 이렇게 치면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되죠. 성공! 정말 쉬운 풀이법인데 이 초이스를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무회전 안다리 투뱅크 샷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일 때 치시면 명확한 기준대로 다니니까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공과 일적구와 이적구 공 3개 모두가 1포인트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쿠션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특히 내공은 코너를 바라봤을 때 1포인트 출발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1포인트 이내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코너를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1포인트 벗어난 데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공의 조건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때 쳐야 되는지 그런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지금 코너를 치면 내공이 투쿠션을 맞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서 사고 치는 느낌으로 그냥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냥 대충 두께 맞으면 저기 맞겠구나
라고 싶으면 그런 때 딱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확한 기준을 잡기 전에 당점과 스트로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당점은 무회전 12시 당점을 줘야 됩니다. 오늘만은 역회전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재회전이 들어가서도 안 되니까 무회전 당점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아주 부드럽게 칠 건데 힘 배합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편 코너로 가서 사구를 치는 느낌으로 얘가 어느 정도 힘으로 맞으면 쿠션에 튕겨서 맞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그 힘 배합을 그대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기준 잡으러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빈 쿠션을 쳐서 기준을 잡아 나갈 건데 먼저 바라보는 원 쿠션 지점은 코너가 됩니다. 근데 그냥 코너가 아니에요. 장 쿠션 코너 점을 바라보고 칠 겁니다. 선을 그으면 이런 선이 나오겠죠. 근데 화면에서 보면 이러면 장 쿠션이 먼저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대로 내가 공을 보내도 가다가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요쯤 어딘가에서 단 쿠션이 무조건 먼저 맞게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고 장 쿠션 코너 점을 바라보고 치면 됩니다. 만약에 단 쿠션 코너 점을 치게 되면 각도가 많이 크게 들어오게 돼요. 이쪽 어딘가를 맞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각도가 나와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아까 조건에서 내공의 출발은 원포인트 이내라 그랬죠. 원포인트 이내인데 이 범위를 한 3개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너에서부터 한 3포인트 정도의 이쪽 범위가 있겠고, 그리고 원포인트에서 또 3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중간 정도에 한 4포인트 정도의 범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약간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돼요. 먼저 1구역은 내가 출발한 지점보다 공 반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구역은 마찬가지로 치게 되면 공 1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3구역은 공 2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3구역에서 출발을 시켜보겠습니다. 공 2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한다 그랬으니까 빨간 공 바깥쪽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바라보는 점은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이 됩니다. 무회전 주는데 집중해서 치면 되겠죠. 보세요. 거의 공 2개 정도 움직여서 도착을 했죠. 그리고 2구역이면 중앙 근처죠. 중앙에서 출발하면 공 1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통으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코너 쪽에 가까운 첫 번째 구역이죠. 이때는 공 반개 정도 이동해서 이제 빨간 공 안쪽을 맞출 거예요. 이렇게 반 두께 정도 맞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준점을 활용해서 실전 배치에 응용을 해볼 건데, 아까 공 반개나 1개, 2개 이렇게 이동해서 도착하는 그 라인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 반개 정도 이동하게 되면 출발 지점보다 한 포인트 정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공 1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한다면 한 2포인트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 2개 정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포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소수점까지 나오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정도의 포인트 감각으로 라인을 읽어준다면 명확하게 공 옆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은 1구역 출발이죠. 공 반개가 움직이는 그런 구역이었어요. 공 반개라면 한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지금 내공이 한 2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하죠. 한 3포인트 정도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3포인트에서 코너에 선을 긋고 라인을 봤을 때 노란 공의 안쪽 면이 지금 공 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단쿠션 코너 점을 향해 치면 안쪽 두께를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 배합은 가볍게 쳐주면 가벼운 분리가 일어나면서 빨간 공을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쳐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쳐주면 돼요. 그러면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공! 자, 이 배치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장쿠션 코너 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내공이 한 6포인트 출발 정도 되네요. 중간 구역이에요. 그럼 아까 공 하나 정도 옆으로 도착을 했죠. 2포인트 정도 움직여서 도착을 할 겁니다. 6에서 출발했으니까 8 정도로 도착한다고 보고 그 라인으로 딱 봤을 때 일적구 노란공의 안쪽 면이 무조건 맞겠네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속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서 사고 치는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겠구나, 이 판단만 하고 그 속도로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굴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세게 쳐서는 안 되겠죠. 쳐볼게요. 안쪽 두께가 이렇게 맞고 득점이 됩니다. 성공!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먼저 내공의 출발 범위를 한번 볼게요. 지금 1포인트 정도에서 코너를 바라보는 라인에 내공이 서 있습니다. 3구역에 서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공 2개 정도 차이로 도착을 하니까 한 4포인트 정도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포인트에서 14 정도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14에서 코너를 봤더니 노란 공 안쪽이 무조건 걸리게 생겼네요. 그럼 이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흰 배합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 치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치면 되겠구나 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이쪽에서 투뱅크 샷을 던져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쿠션 코너 점을 무회전으로, 그리고 사고 치는 흰 배합을 가지고 치면 되겠죠. 그럼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어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이젠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구역 출발이죠. 출발 포인트 확인하는 거예요. 한 2출발이죠. 1구역은 한 포인트 이동해서 도착했으니까 3에서 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노란 공 안쪽 두께가 무조건 맞겠네요. 그리고 살살 치면 가벼운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적구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무조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도 이제 자신있게 칠 수가 있어요. 먼저 내공의 출발 구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내공이 5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네요. 2구역이기 때문에 공 1개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했죠. 2포인트만큼 이동해서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5에서 출발했으니까 7에 도착합니다. 긋는 라인을 봤을 때 일적구 안쪽 두께가 무조건 걸리겠네요. 이제 흰 배합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배치에서는 세게 치면 분리가 커져서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살살 부드럽게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쳐주면 분리가 작아지면서 쉽게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이런 배치도 오늘의 방법대로 아주 쉽게 칠 수 있는 배치임을 제가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까다로워 보이죠? 하지만 되게 쉬운 배치예요. 장쿠션 코너 점을 향해 바라봤을 때 내공이 지금 9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9면 아까 공 2개 움직였으니까 4포인트 이동했죠. 13 정도에서 코너를 한번 봐볼게요. 딱 봐보면 노란 공 안쪽 두께가 걸리겠네? 바로 판단이 되시죠?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 타격이 들어가면 바로 꺾여버리겠죠. 답이 나왔습니다. 안쪽 두께를 아주 약한 힘으로 부드럽게만 쳐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아주 쉽게 득점이 되죠. 득점에 성공! 자, 지금까지 1, 2, 3구역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놓으니까 일적구의 안쪽 두께가 맞을 거라는 확신이 딱 들면서 자신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만 맞춰주면 되는 배치들을 쳤었죠. 하지만 좀 세게 쳐야 되는 배치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배치들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배치는 1구역 출발이고 내공이 3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4포인트에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안쪽 두께가 걸려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이제 사구 느낌으로 딱 보니까 뭔가 좀 강하게 탁 튕겨놔야 이적구를 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흰 배합을 원투 쿠션 이후에 일적구에 맞을 때까지 임팩트를 딱 맞춰서 던져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까보다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이런 감각적인 부분까지 딱 잡혀 있으면 여러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죠. 속도만 다르게 쳐준 거예요. 이 배치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공의 출발 구역은 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니까 2구역이에요. 7 정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안쪽 두께가 무조건 맞겠네요. 그렇다면 흰 배합을 생각해야 되겠죠. 반대편에서 한번 봐주는 것도 좋아요. 조금 세게 쳐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무조건 쓸 거예요. 제가 한번 세게 쳐볼게요. 이렇게 세게 쳐주면 탁 튕기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오늘의 방법의 거의 끝판왕 같은 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출발 구역을 확인할게요. 10출발입니다. 3구역 출발이죠. 그럼 4포인트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하니까 14에서 라인을 확인했더니 안쪽 두께가 걸리네요. 걸린다는 확신을 이제 가지면 돼요. 그리고 사고 치는 느낌으로 어디까지 튕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은 한 이 범위까지는 튕겨내야 됩니다.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살살 굴려서는 될 일이 아니죠. 뭔가 좀 세게 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딱 튕겨지면서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아우 짜릿합니다. 자, 예전에 투뱅크 안타리 공략법을 한 2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가르마 설계법이랑 무회전 안타리 공략법, 이렇게 2가지 정도를 배웠는데 반응도 아주 좋았고 이런 댓글들도 좀 많이 달렸어요. 긴 각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는 투뱅크 안타리를 긴 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자, 이 방법은 뉴욕 바비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막 뉴욕에 있는 바비가 만든 어떤 시스템이라서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아주 저희가 쉽게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너를 무회전으로 치겠죠. 그럼 이런 큐선이 나와요. 내 큐선의 출발이 코너에서 떨어진 그 거리의 반만큼이 벌어져서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점은 당연히 무회전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공의 출발이 1포인트 이내일 때는 단쿠션 코너 점을 무회전을 보고 쳐야 되고, 1쿠션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장쿠션 코너 점을 보고 쳐야 내공이 코너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만큼이 벌어져서 도착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내공의 출발이 1포인트 이내입니다. 그럼 단쿠션 점을 보겠죠. 이렇게 점을 보고 큐선의 출발을 확인하는 거죠. 6이나 7 정도에서 출발을 하네요. 그럼 이 거리의 절반만큼이 벌어져서 오니까 한 10이나 한 11 정도 도착을 하겠습니다. 요 근처 어딘가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럼 요 도착 지점에서 다시 단쿠션 점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큐선이 일적구 노란 공의 오른쪽 끝면에 걸려 있습니다. 끝면에 걸려 있다는 거는 한 절반 두께가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배치는 무회전으로 단쿠션 점을 향해서 쳐주게 된다면 일적구의 절반 두께가 맞고 안쪽으로 맞으면서 쉽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절반 두께를 맞추면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반대편으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회전으로 일적구 노란 공에 절반을 툭 맞췄을 때 원쿠션을 맞고 이적구를 향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사구 많이 쳐봤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어떤 힘 배합이라든지 속도 같은 거를 여기서 판단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큰 힘이 필요 없이 가볍게 일적구가 부딪혀만 줘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속도로 무회전을 주고 단쿠션 점만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내는 거죠. 자, 지금은 내공의 출발이 한 10포인트 약간 이내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단쿠션 점을 바라봤을 때 한 9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9의 절반만큼 벌어져서 오니까 한 13.5, 정확하게 하면 13, 14 정도 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기서 다시 단쿠션 점을 이렇게 봤을 때 노란 공의 안쪽 두께가 편안하게 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단쿠션 코너 점을 칠 건데 속도에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편에 가서 사고 치는 느낌을 가져주면 그 속도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부드럽게 쳐주면 되겠죠. 쳐볼게요. 이렇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쉽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 한번 볼게요. 이 배치 지금 마땅히 칠 게 없죠. 노란 공 세워치기도 어렵고 3뱅크 샷을 맞춰도 노란 공을 완벽하게 튕겨내야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오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뭔가 안쪽 두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이 원포인트 바깥쪽에서 출발하니까 장쿠션 코너점 기준으로 설계를 할게요. 장쿠션 코너점을 바라보는 큐선을 확인했을 때
내공이 한 12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12의 절반만큼 벌어지니까 한 18 정도 떨어지겠네요. 이쪽 근처로 온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단쿠션 코너 점을 보게 되면 안쪽 두께가 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가서 또 사구 느낌을 좀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너무 세게 맞거나 분리가 커지면 지금 안 맞아요. 적당히 부드럽게만 맞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 두께가 딱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가 떴습니다. 지금 일적구 빨간 공으로 구멍 넣어치기도 보일 순 있지만 아주 얇은 두께로 이렇게 레일을 타고 가는 두께가 안 맞으면 튕겨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배치예요. 근데 오늘 투뱅크의 기준을 알면 일적구 노란 공 안쪽 면을 맞추면서 간단하게 투뱅크 샷으로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공을 장쿠션 점에 큐선을 그어봤을 때 한 18 정도 출발을 하네요. 그러면 18의 절반인 한 9만큼 벌어져서 27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보면 지금 안쪽 두께가 걸려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쿠션 코너 점을 무회전으로 치는데 이제 속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아주 부드럽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쳐주면 분리각이 작아지면서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지금 배치는 내공과 일적구는 오늘의 배치와 동일해요. 근데 이적구가 쿠션에서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안쪽 두께를 맞추더라도 뭔가 분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빠르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좀 빠른 속도로 맞아야 탁 튕기고 이렇게 맞을 겁니다. 설계는 간단하죠. 지금 10포인트 이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쿠션 코너 점을 잇는 큐선을 확인했을 때 내공이 한 6, 7 정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한 9나 10 정도에 도착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속도, 튕겨낼 수 있는 속도로 보내줘야 되겠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쉽게 튕겨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 배치 또한 지금 엄청 튕겨내야 되는 배치입니다. 다른 초이스는 쉬워 보이는 초이스가 없죠. 지금 내공 출발이 10 조금 밖에서 출발을 하죠. 장쿠션 점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12 정도 출발을 하네요. 코너에서 떨어진 절반만큼이 벌어지니까 한 18 근처로 올 겁니다. 단쿠션 코너 점을 잇는 이렇게 선을 확인하면 안쪽 두께가 걸리죠. 지금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일적구가 맞고 쿠션 쪽으로 한번 튕겨져야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활발하게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뉴욕 바비 시스템이라고 해도 크게 어렵지 않죠. 설계도 간단하고 라인 보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만능이라 그랬죠. 무회전 라인에 일적구가 걸려있지 않아도 회전을 조금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안쪽 두께를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인 거예요. 자, 응용도 간단합니다. 좀 전에 배운 무회전 설계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지금 1포인트 이내에 있으니까 단쿠션 코너점으로 내공의 큐선을 확인하는 거죠. 한 6, 7 정도에서 출발을 하네요. 그러면 절반만큼 벌어졌으니까 뭐 9나 10 정도에 도착을 하겠죠. 거기서 단쿠션 점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일적구 노란 공이 안 걸립니다. 공이 안 맞게 생겼어요. 단쿠션 코너 점까지 공의 한 절반 두께가 맞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해 보면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라인을 만들어야 안쪽 두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회전일 때 1포인트 정도에 왔으니까 한 칸 정도는 뭔가 라인을 더 벌려야 되죠. 이런 때는 간단해요. 그냥 한 칸에 팁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팁 회전으로 단쿠션 코너 점을 치면 안쪽 두께를 또 편안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쳐볼게요. 이렇게 살짝 회전을 주고 안쪽 두께를 맞추는 거죠. 자, 내공 출발은 동일한데 지금 배치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값은 좀 달라집니다. 보세요. 지금 내공은 또 6, 7 정도 출발이니까 반 정도 벌어지면 10 정도 도착하죠.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보면 지금 안 맞습니다. 공의 안쪽 면까지 라인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단쿠션 점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세 번째 포인트까지 오는 라인으로 벌어져야 안쪽 두께가 맞아요. 그러면 한 2칸 정도는 더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투팁 회전을 줄 겁니다. 투팁 회전을 줄 건데 반대편 코너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뭐 원쿠션이 맞고 맞으려면 약간 엇각인 상황에서 지금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리를 위해서 약간의 임팩트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투팁 회전에 임팩트를 살짝 줄게요.
이렇게 임팩트를 주면 탁 튕겨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를 봤을 때 1적구 노란공 투뱅크 안다리로 걸면 확률이 아주 좋아 보이죠.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포인트 밖에서 출발하니까 장쿠션 코너 점을 봤을 때 24포인트 정도 출발입니다. 절반만큼 벌어져서 도착하니까 36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근데 36에서 단쿠션 코너점을 라인을 봤을 때는 지금 두께가 좀 널널하게 절반 두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얇게 맞거나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라인을 확인해 봤을 때 이쪽 코너까지는 와야 되겠네요. 반 칸 정도 더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회전을 반팁 약간 느낌 회전만 주고 치면 각도가 살짝 벌어지면서 안쪽 두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적구를 맞고 2적구를 향하는 분리 각도가 살짝 엇각이죠. 하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면 너무 큰 분리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적당하게 분리되고 우리가 원하는 투뱅크 안다리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지금은 내공이 쿠션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단쿠션 코너 점을 바라보면 한 2포인트 정도 출발을 해요. 그럼 무회전일 때 거의 안 벌어진다는 얘기겠죠. 3이나 4 정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근처에 오겠죠. 그런데 1적구를 봤을 때 지금 안쪽 두께를 맞추려면 라인을 보면 세 번째 포인트 거의 벗어난 데까지 라인이 벌어져야 안쪽 두께를 맞출 수가 있어요. 3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뭐죠? 한 3팁 회전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팁 회전으로 단쿠션 점을 향해서 내공을 거의 일자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억각으로 올라오면서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를 위한 속도는 조금 필요하겠죠. 그 속도까지 생각해서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